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지역 분석은 평택시 편이에요. 여러 개발 호재로 핫한 평택시의 시장 동향과 상승 여력, 그리고 핵심지 저평가 아파트 분석까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평택시는 경기도 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안성시, 서쪽으로는 당진시, 북쪽으로는 화성시와 오산시, 남쪽으로는 천안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보시다시피 4개의 읍과 5개의 면단위, 그리고 16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도시 공간구조를 2도심과 3지구 중심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심인 고덕, 송탄, 남평택을 행정문화도심으로, 안중, 포승, 현덕을 물류관광도심으로 하고 진위, 팽성, 청북지구를 3지구 중심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평택시 인구는 56만 7,411명으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7년도부터의 가파른 증가가 눈에 띄네요. 세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평택시에 어떠한 지역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서평택 개발사업입니다. 국제무역항이라는 타이틀을 지닌 평택강 확장 및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과 안중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본격화로 서평택의 미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 일반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7억 달러 규모의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유치되었으며 현대모비스 등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 등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평택하면 삼성을 빼놓을 순 없죠. 2015년 1공장을 시작해 2017년 준공 후 2018년 2공장도 가동을 시작했고 여기에 현재 3공장에서 6공장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평택시 일대의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삼성 반도체 주변으로 LG, 디지털파크, 브레인시티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해 약 1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어 평택의 미래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음은 평택시의 현재 시장 동향과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장 강도입니다. 평택시는 2018년 하반기에 시장 강도 0을 회복하여 전세가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0년 중반부터 시장 강도 100을 초과하는 대세 상승장에 진입하다 2021년 중반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었지만 현재 기준 아직도 시장 강도 100선에서 머물러 있기에 향후 가격이 더 떨어질지 아님 반등을 할지는 다음의 지표들을 보시며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평택시의 거래량입니다. 2020년부터 거래량은 급격히 늘어나 2021년 하반기까지 유지되다 급격히 감소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미분양인데요.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가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매매가의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다시 잠깐 늘었다가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소진된 모습이네요. 다음은 수요 입주량입니다. 보시면 평택시의 입주량은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는데요. 특히 2019년도가 절정이었죠. 아무래도 대규모 신규 택지 지구가 상당한 양으로 조성되다 보니 과공급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던 공급량이 잠깐 줄었던 2020년도에 미분양도 같이 소진되며 매매가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 입주량은 수요량을 약간 초과하지만 이러한 과공급이 시세에 영향을 주지는 평택시의 과거 사례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미분양이 늘고 공급량이 많으면 시세에 영향을 주는데요. 대도시나 물량이 부족한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 그리고 평택과 같이 개발 호재가 많고 신규 택지 공급이 많은 도시에는 이러한 법칙이 잘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2019년도와 2021년도 과공급 구간에서 미분양의 소진과 함께 평택시의 아파트 매매가는 크게 상승하였었는데요. 이로 볼 때 미분양이 완전히 소진되고 과공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현재 일자리 호재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평택시기에 약간의 초과 입주량이 시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보이진 않아 보이네요. 다음은 평택시의 전출입 인구가 많은 대체 지역인 화성시와 안성시의 입주 물량까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2022년도와 2023년도까지는 3개의 지역의 수요 합계량보다 입주량이 조금 더 많고요. 2024년도부터는 오히려 수요량보다 적은 모습이네요. 평택시의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보실 단지는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평택시 동삭동의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입니다. 812세대인 이 단지의 8사타입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대로 최고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9월 입주 예정인 고덕동의 평택 고덕 국제도시 디에트로인데요. 731세대인 이 단지의 분양가는 8사타입 기준 5억 정도며 경쟁률은 최고 102대 1을 기록하여 최근 분양한 단지들에 대한 매수 심리는 강한 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 아파트 가격이 인근의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인근의 화성시는 평당 2,202만원, 오산시는 1,567만원, 안성시는 925만원, 천안시 1,087만원에 비해 평택시는 평균 평당 1,345만원으로 화성시와 오산시보다는 작고 안성시와 천안시보다는 높은 시세로 인근 지역에서는 중간 정도의 시세네요. 대체 지역인 안성시, 화성시와 비교해볼게요. 평택시의 매물 시세는 평당 1,345만원으로 화성시보다는 낮고 안성시보다는 높은 시세이며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전세율은 64% 정도 됩니다. 입주량은 평택시는 2024년도까지는 과잉, 2025년도에는 적정 수준이고요. 안성시는 2022년도는 부족,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과잉, 2025년도에는 적정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는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까지는 과잉이지만 2025년도에는 부족하네요. 만약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은 단기성보다는 2025년도 이후를 출구 시점으로 보시고 전략을 잘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평택시의 대장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2개의 도심 지역 중 평당가가 가장 높은 지역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8사 타입 기준 8억대의 시세인 고덕동과 7억대 시세인 동삭동이 시세가 제일 높은 동네고요. 평당가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 전세가 둘 다 높은 지역도 고덕동과 동삭동이며 최고가 아파트들도 이 두 곳을 중심으로 몰려있기에 고덕동이 현재 기준에서는 평택시 1급지, 동삭동을 2급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급지인 고덕동의 대장아파트는 고덕 국제신도시 제1풍경채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반듯한 택지지구내 단지로 주변 아파트 모두 비슷한 시세입니다. 서정역 주변으로 대장아파트와 비슷한 입지 아파트 중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로 제1풍경채 장당센트럴이 눈에 띄는데요. 대장아파트인 국제신도시 제1풍경채와 같은 택지 내 고덕 자연앤자이까지 이 세 단지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고덕 국제신도시 제1풍경채입니다. 2년차 1022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 시세는 8억 9천만원 정도이며 전세가는 3억 4천만원대, 전세율 38%, 매전 차익은 5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고덕 신도시 자연앤자이인데요. 2년차 755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 시세는 마찬가지로 8억 9천만원대, 전세가 3억 5천만원대로 전세율 40%, 매전 차익은 5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풍경채 장당센트럴입니다. 고덕동 인근 장당동에 위치하여 4년차 448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 시세는 5억 6천만원대, 전세가는 3억 3천만원대로 전세율 59%, 매전 차익은 2억 3천만원대입니다. 다음은 입지를 보실게요. 고덕 제1풍경채와 고덕 자연앤자이는 택지지구내에 위치하여 도보권에 초등학교가 자리하며 근처에 고덕 수변공원이 위치합니다. 서정리역까지는 도보거리라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1풍경채 장당센트럴 역시 서정리역까지 멀지 않은 거리로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내 단지는 아니지만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모여있고 병원이 가까워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서정리역 양쪽으로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어 세 단지 모두 상권 이용이 좋습니다. 고덕 제1풍경채와 고덕 자연앤자이는 신규 택지지구내 신축으로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전세가가 따라와주면서 매매가 역시 꾸준한 상승을 할 수 있어 실거주 입장에서 좋다고요. 제1풍경채 장당센트럴은 대장과 비슷한 입지로 연차 대비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투자로서 접근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2급지 아파트들을 보실게요. 비슷한 입지에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저렴한 동문 굿모닝 힐맘시티와 서재 자이를 비교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를 보시면 1년차 2124세대 대단지로 매매 시세는 8억 5천만원 정도며 전세가는 3억 4천만원대로 전세율 41%, 매전 차익은 5억 정도입니다. 아까 고덕동도 마찬가지로 신규 택지지구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되기에 신도시 초반에는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향후 신도시가 안정화되고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 다시 회복되곤 합니다. 따라서 신도시 아파트는 단기보다는 장기로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동문 굿모닝 힐맘시티인데요. 2년차 921세대인 이 단지의 매매 시세는 6억 정도며 전세가는 3억 1천만원대, 전세율 52%, 매전 차익은 2억 9천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재 자이는 7년차 802세대로 매매 시세는 4억 8천만원대, 전세가는 2억 8천만원대로 전세율 58%, 매전 차익은 2억 정도로 타 단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네요. 지제역까지의 거리는 세 단지 모두 멀지 않은 거리고요.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와 동문 굿모닝 힐맘시티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서재 자이는 초등학교까지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세 단지 모두 근거리에 상가들이 있어 편의생활 접근성은 좋은 편이에요. 대장 아파트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실 때는 이렇게 대장과 비슷한 입지에 매매가가 낮은 단지들을 추려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면서 저평가 단지를 찾아가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아파트 중 어느 면적과 연차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덜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3개월간 평택시에서 제일 많이 상승한 면적은 40에서 50평대 대형평수이며 반면 30에서 40평대 아파트들의 상승이 저조했는데요. 앞서 살펴보셨던 바와 같이 신도시 신축 아파트들의 과공급으로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해 30평대 위주로 상승이 저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연차입니다. 최근 25년 이상 아파트들의 상승이 컸으며 반면 5년에서 10년 차 준신축 아파트들의 상승이 저조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면적과 연차를 찾아서 단지들을 추려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평택시는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평택항 확장,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의 수많은 개발로 도시 전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택시는 신도시 개발로 공급량은 많았지만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2018년에서 2021년도까지 매매가, 전세가는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현재 미분양가 공급은 줄고 있으며 매수 심리도 좋은 편입니다. 세 번째, 평택시의 현재 대장 지역은 고덕동이며 2급지는 동삭동입니다. 네 번째, 대장 지역과 2급지 지역의 평당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들을 비교해보면서 비슷한 입지에 상대적으로 매매가와 매정갭이 적은 단지를 찾아봅니다. 다섯 번째,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면적은 40에서 50평, 연차는 25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30에서 40평대, 5년에서 10년차 아파트들 중 입지가 좋으며 전세율이 높은 단지들을 찾아봅니다. 지금까지 평택시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공 투자, 잃지 않은 투자를 기원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